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최묵은 연구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동해상 북방한 개선을 넘어 속초 동방 11 지점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일가족 4명이 탈북 귀순해 왔습니다. 동해상 귀순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 2명 귀순 이후 4년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5월 6일 서해상 북방한 개선을 넘어 연평도 서쪽 해역에서 발견된 두 일가족 9명 귀순에 이은 두 번째 해상 탈북입니다. 북한의 탈주민, 즉 탈북민의 국내 입국 추세를 보면 2000년대 들어 연간 1000여 명 수준이었으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000에서 290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부터는 1000여 명대를 유지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0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 9월 139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누계 총 34,021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이 중 여성 탈북자 비율은 2000년 이전 평균 12%에서 45에서 80여 %로 증가하였고 해상 탈북 귀순은 2010년 이후 2023년 9월까지 총 95명입니다. 이번에 해상 탈북한 일가족 4명은 탈북 동기로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7.5m 목선에 의지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남하하였으며 5월에 서해상으로 귀순한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강화된 주민감시 통제,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알려졌지요. 이는 북한이 6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상반기 성과로 영농물자 보장 등 농업 분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관계 건설, 석탄과 금속 화학공업 건설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낮다고 선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생활고가 심화되고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고 내부 통제가 심해져 더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국정원도 8월 1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북한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 평균 110여 건 아사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의 탈북 동기는 일부 개인의 과오나 범죄, 체제 부적응에 따른 도피성도 있지만 대부분이 극심한 생활고와 체제 불만, 드라마 등을 통한 남한 발전상 인지, 자유를 동경한 것으로 최근 북한 민심 동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가족 단위 탈북은 해외 근무 중 가족과 함께 입국한 사례는 있으나 휴전선을 통한 탈북은 북한군의 경계와 장시간의 육로 이동으로 인한 노출 위험성 등으로 인해 그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반면 해상 탈북은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목선 등을 이용한 소규모 조업이 빈번한 실정에서 어로 작업으로 위장하기가 쉽고 다수 인원인 일가족이 상당 기간 승선이 가능하며 계절풍이나 조류를 이용할 수 있어 선호하기도 합니다. 서해상 탈북은 한북도 등지에서 출항하여 홍해상으로 남하하여 입국하는 경우와 지리적으로 강화 연안과 인접한 황해도 해주 등지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상을 통한 일가족 탈북은 1987년 1월 추위와 굶주림으로 청진에서 출항, 표류 후 일본 대만을 거쳐 귀순한 김만철 일가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동해상 탈북은 일본과의 중간 수역지대인 대화태를 경유해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조류나 계절풍에 밀려 일본에 표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1년 9월 8일 청진 부근에서 9명이 목선을 타고 출항, 표류하다 9월 13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부근에서 발견되어 10월 4일 국내 귀순 입국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족 탈북 귀순은 최근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첩보를 제공합니다. 철저히 폐쇄된 북한의 경우 내부 정보를 수집하려면 휴민트 운용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식인트, 이민트를 운영하는 것도 고비용 기술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탈북자는 자발적으로 귀순하였고 다양한 계층과 부문에서 종사한 경력 등을 감안시 대북 정보 수집에 효율성이 높은 정보에 보고라 할 수 있지요. 탈북자의 출생, 가족관계, 성장과정, 학력, 군대 경력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 활동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지리 등 전 분야에 걸친 경험 및 등문사항에 대한 증언은 신뢰성 있는 정보나 첩보로서 가장 최근의 북한 실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안보 정책 수립과 판단에 제공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위장 탈북자 판별에 활용되며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한 기본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상사원들이 미국 등 해외 주재 기간 중 체류하는 도시에 대한 지리, 환경, 인구 등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항을 일기 쓰듯이 정리하여 귀국 시 당국에 제출한 사례에 비견됩니다. 또한 일가족 탈북은 구성원 특성상 위장 탈북으로 대남 침투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북한 실상을 알리는 데도 진정성과 설득력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이전 정부가 2019년 10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 북한이 주민들에게 탈북해봤자 송환된다는 선전선동을 한 것이 탈북민 감소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탈북 주민 전원 수용 방침이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 북한 내부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탈북민 증가의 한 요인이 됩니다. 이는 탈북민에 대해 정치적, 정략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안보적, 대공적, 인도적 접근으로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방증하지요. 또한 중국이 지난 8월에 80명, 9월에 40명을 강제 북송한 데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6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중국 국경을 넘어 동남아를 경유, 입국하는 것보다는 해상을 이용한 일가족 탈북이 역설적으로 안전한 측면도 있어 향후 해상 탈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북한인권단체가 10월 30일 인천 부근 바다에서 쌀과 USB, 해열제 타이레놀을 담은 페트병 200개 대북 살포를 재개한 것처럼 탈북자 단체 등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라디오 방송과 전방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로 북한 체체의 허구성과 새로운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여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탈북 유인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탈북민의 증가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한 정권 붕괴를 앞당기는 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인도적 견지에서 탈북자 포용은 물론 국가안보적, 대공적 측면에서 탈북자에 대한 원칙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